기존 연금을 내가 가입했을 때는 매년 88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존 연금을 해지하고 새로운 연금을 가입한다 라고 하면은 매년 943만 원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 딱 봐도 한 6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꽤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지하고 새로운 연금을 가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안녕하세요. 금융상품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최근에 단리보증형 연금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에 그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연금액이 증가하면서 요새 연금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과거에 연금을 가입하셨던 분들 그리고 꽤 몇 년을 납입하셨던 분들의 고민은 더 클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 거를 그냥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16년도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때는 이제 연금 보험에 좀 암흑기였어요. 왜냐면은 2000년도 중반부터 이 변액보험이라는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됐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2014년, 2015년 되니까 10년 차가 돌아온 겁니다. 10년 차가 돌아왔는데 얘네들의 적립률을 보니까 형편없었던 거죠. 심하게는 원금보다 한참 아래인 것들도 있었고요. 원금을 넘어선 것도 수익률이 10년을 넣은 것 치고 그닥이었던 거죠. 그 문제를 보니까 이 첫 번째는 사업비, 수수료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2000년도 중반에 가입한 보험은 수수료가 무려 20% 가까이 되던 상품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펀드의 수익률이었어요. 펀드의 운용 능력이 조금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변액보험에 대한 불신이 그득그득 고객들 사이에서 퍼졌는데 그러면은 다른 대안이 뭐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되었으니까 금리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금리는 당시에 저금리로 내려가는 타이밍이라 금리가 낮았어요. 특히 이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상당히 낮았거든요. 이게 뭐 일반 보험 상품에서 그렇지만 연금 상품에서는 이게 더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금 가입을 잘 안 했던 시기가 2014년, 2015년, 2016년도였죠. 그러다가 2016년도 하반기에 혁신적인 상품이 하나 출시됩니다. 그게 바로 단리보증형 연금이에요. 이 단리보증형 연금의 베이스는 이 변액연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액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는데 변액연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리보증형 연금은 전혀 색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해지 환급금을 계산할 때는 기존의 변액연금과 똑같이 투자 수익률 계산하고 여기에 사업비 빼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연금을 계산할 때는 이 납입한 원금에서 사업비를 떼지 않고 특정 단리를 보증해 줬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연금액이 투자 수익률과는 상관없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이 나오면서 이제 연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단리보증형 연금의 변천을 보면요. 2016년도에 오생명사에서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이때 처음 출시가 됐을 때는요. 적용 금리가 납입 기간 중에는 단리 5%, 거치 기간 중에는 단리 4%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쟁사가 이제 세 개의 보험사 경쟁이었거든요. J생명사, 그리고 K생명사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단리보증형 연금에 대한 시장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인지도에 불을 붙인 게 2019년도부터였어요. 2019년도에 N생명사가 납입 기간 중에 단리 5%, 거치 기간 중에 단리 5%를 출시하게 되죠. 근데 아니 거치 기간 중에 1% 늘어난 거 가지고 뭐가 문제냐. 근데 이 N생명사는 지급률이 높아서 기존의 이 메이저 보험사들보다 연금액이 꽤 높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2019년도부터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일반 설계사들이 이제 블로그로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훈풍을 맞은 게 이제 N생명사죠. N생명사가 본격적으로 이 단리보증형 연금 시장을 좀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2021년도에 이제 C생명사가 등장합니다. C생명사는 예전부터 등장해 있었어요. 그런데 N생명사에 묻혀 있다가 C생명사가 투자 실적 가산율이라는 거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투자 실적이 적용이 안 됐을
적용했을 때는 N생명사보다 좀 낮은데 투자실적 가산율이 적용되면은 N생명사보다 연금액이 꽤 높았던 거죠. 그리고 이 투자실적 가산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꽤 높았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는 이제 보통 C생명사가 우위를 점했고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이 C생명사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투자실적 가산율을 없애고 납입기간 중에 이 금리를 6%로 올렸어요. 당시에는 6%도 꽤 혁신적인 금액이었거든요. 우리가 단리보증형 연금하면은 항상 5% 연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틀을 깨버린 거죠. 그러다가 2022년 하반기 이 겨울쯤에 N생명사가 이제 납입 기간 중에 단리 7%를 선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 N생명사가 쭉 이 2023년까지를 쭉 잡았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X생명에서 단리 8% 연금을 출시하면서 지금의 이제 분위기가 된 거죠. 이렇게 보면은 2016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변천사를 봤는데요. 사실 2024년도에 나온 X생명을 제외하고 C생명사와 N생명사의 경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X생명사 단리 8% 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C생명사, N생명사에 오히려 더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리보증형 연금 시장은 사실상 C생명사와 N생명사의 경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얘기뿐만 아니라 2024년도가 특히 이 경쟁이 치열했어요. 2024년 3월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 연금액이 가장 높은 상품은 40세 남자 기준으로 100만 원씩 10년 납을 하고 65세 개시하면은 N생명사에서 1년에 1,393만 원을 받는 게 최고였는데 4월 달에 이제 X생명에서 단리 8% 연금을 출시하게 되죠. 근데 다들 이 단리 8% 연금이 가장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C생명사가 가장 높았습니다. 1,449만 원이었고요. 그러다가 6월 달에 N생명사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최고 연금액이 1,522만 원으로 또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이죠. 2024년 8월 달에 C생명사가 전면적인 개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최고 연금액은 1,584만 원으로 올라왔죠. 올 한 해만 해도 연금의 경쟁으로 인한 이 연금액 차이, 3월 달에 최고였던 상품하고 8월 달에 최고였던 상품의 차이가 13%나 벌어졌습니다. 올해 한 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단리보증형 연금은 2016년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가입할 수 있는 거, 2020년도에 가입할 수 있던 거, 2020년도에 가입하는 거, 2019년도에 가입했던 거, 이 차이를 보면은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가입하신 분들, 2020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가입한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단적으로 상품만 보면은 연금액의 차이가 나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교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단리보증형 연금의 구조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리보증형 연금 상품 중에 하나의 예시인데요.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 예시는 32세 여성 20만 원, 20년 납 65세 개시 기준이고요. 연금을 계산할 때는 납입한 보험료, 여기서는 20만 원이죠. 20만 원에 사업비를 떼지 않고 20년 동안에는 단리 7%, 나머지 기간 동안 단리 6%로 만들어진 금액을 전 구간을 싹 다 더하면은 이게 연금 기준 금액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1억 1,918만 원이 되죠. 이게 연금 기준 금액입니다. 납입한 원금은 4,800만 원인데 연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1억 1,900만 원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연금 기준 금액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 변함이 없겠죠. 이건 납입 원금의 단리금리를 곱한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실적 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하면은 내가 1년에 받는 연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1,918만 원에 5.5775%를 곱하면은 664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게 1년에 받는 연금액이고요. 이거를 내가 12개월로 쪼개 받을 수 있고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나오냐?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야. 내가 사망시까지. 그리고 내가 받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 연금 기준 금액에서 내가 받은 연금액을 뺀 나머지가 가족들에게 상속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은 연금을 계산할 때는 높은 금액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자연사 이치가 그렇겠지만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고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 장점이 크다면 단점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연금 개시 시점의 계약자 적립액을 보면요. 얘는 투자 수익률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이 연금 개시점의 계약자 적립액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내가 해지하면 얼마를 받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 수익률 4.125%를 가정해도 2,960만 원, 아까 납입 원금이 얼마라고 했죠? 납입 원금이 4,800만 원이에요. 그 납입 원금에 한참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률 표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100%를 넘어가는 시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리보증형 연금은 해지 환급금을 계산할 때는 변액연금의 공식을 따라갑니다. 납입원금의 사업비를 떼고 거기에 투자 수익률을 곱하죠. 근데 이 단리보증형 연금에는 하나 더 떼는 게 있어요. 바로 보증비용입니다. 뭘 보증하냐? 아까 우리가 높은 연금액을 보증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높은 연금액을 보증해 주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꽤 많이 뗍니다. 보통 매년 해지 환급금에서 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떼니까 투자 수익률 2.75% 기준으로 보면요. 5년 차까지는 86.8% 정도 되는데 이게 28년 차 60세 기준에서는 거의 40%대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투자 수익률이 4.125%를 가정한다고 해도 60%, 70%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단리보증형 연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두 연금을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몇 년 전에 가입했던 연금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연금, 기존 연금을 해지하고 이걸 가입해 볼까 말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첫 번째 비교를 할 거는 바로 새로 가입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올라가는가잖아요. 기존 연금을 내가 가입했을 때는 매년 88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존 연금을 해지하고 새로운 연금을 가입한다 라고 하면은 매년 943만 원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 딱 봐도 한 6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꽤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지하고 새로운 연금을 가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일단 기존 연금은 10만 원씩 50만 원을 낸 거예요. 2021년 6월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입해도 또 10년을 납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존 연금을 지금까지 납입했던 그 납입금에 대한 해지 환급금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은 기존에 가입했을 때보다 더 긴 기간을 내야 되잖아요. 사실상 기존 연금을 가입해서 지금까지의 기간만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 보험을 해지한 해지 환급금을 내가 추가로 납입해야 될 기간에 납입 보험료로 넣는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납입 기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해지했을 때 손해보는 금액이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겠고요. 그리고 이 해지했을 때 손해만큼 내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이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죠. 내가 몇 년을 수령해야지 해지했을 때 손해를 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새로 가입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두 번째,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몇 년을 수령하면 이득인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기존 거를 유지할지 해지할지 결정할 수가 있겠죠. 지금 내 나이에 연금을 준비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단 10초 만에 아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상품연구소의 연금 계산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연금액과 납입 기간, 그리고 납입 금액만 간단히 입력하시면요. 현재 연금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4개 회사의 연금액을 정확하게 비교해드립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아래 설명문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연금 계산하기 URL을 클릭하시면 곧바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할 수 있으니까요. 나의 정확한 연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26세 여성 10년납 63세 계십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건데요. 일단 기존 연금은 880만 원, 이제 새로 신규 연금을 가입한다면 943만 원이 됩니다. 차액이 한 63만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해지 환급률이 85.7%거든요.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실질 손해액이 278만 8,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차액 63만 4천원으로 이 해지 시 손해액 270만 원대를 이제 업기 위해서, 상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걸리냐? 손익분기점이 67세, 그러니까 4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67세면은 26세 기준에서는 무난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해지해도 67세만 넘어가면은 이득이겠구나. 그러면은 얼마나 이득일까? 10년 연금을 수령하면 그 차액이 634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년을 수령하게 되면 그 차액이 1268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했다, 63세 계시했으니까 83세까지만 생존해 있다 라고 하면은 해지 시 손해액을 빼고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이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요. 다음은 42세 여성 20년 납 70세 개시 예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예시들은 다 제가 상담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년씩 100만 원을 납입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 연금으로 매년 2,80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새로 연금을 가입하면은 3,054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차액은 248만 원 정도가 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지했을 때 손해액이 539만 원, 540만 원대 정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은 얼마냐? 이분이 70세 개시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딱 2년만 지나면은 손해가 이득으로 전환되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2년이면은 꽤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년을 수령했다 하면은 이 연금액의 차액은 2,48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년을 수령했다고 하면은 4,9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을 생존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해지 손해액 540만 원을 빼도 거의 뭐 4,400만 원 정도 이득인 거죠. 이것도 전환을 하시는 게 맞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세 여성 5년 납 70세 계십니다. 이분은 2020년 10월 달에 가입을 했고요. 5년 납 150만 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기존 연금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매년 883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지금 기준으로 새로 연금을 가입하시면 962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액이 한 79만 원 정도 나는 거죠. 그럼 해지시 손해액은 얼마냐? 841만 8천 원이에요. 840만 원대 정도가 납니다. 꽤 크죠.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꽤 깁니다. 앞에서는 몇 년 안 걸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10년, 11년 정도 걸려요. 11년 정도 살아야지, 내가 81세까지 살아야지 그때부터 이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90세까지 살았다, 20년간 연금을 수령했다 하면은 연금 수령액의 차액이 1,500만 원대, 그리고 해지시 손해액을 빼면은 실질적인 이득은 700만 원대가 나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이게 손익분기점이 11년 정도 된다고? 81세 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건 좀 괜히 리모델링 했다가 손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81세 안에 사망을 해도 이 최저사망 적립금 개념에서 내가 받은 연금액을 뺀 나머지가 상속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최저사망 적립금은 신규 연금이 1,26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서 받든 죽어서 받든 무조건 리모델링을 한 신규 연금액이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고민이 될 만한 게 바로 그겁니다. 기존 연금은 거의 1년만 더 내면은 끝나는데 새로 연금을 가입하면 앞으로 또 5년을 내는 거잖아요. 물론 해지 환급금을 그대로 다 연금을 넣는 거긴 하지만 약간의 피로감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살아서 받든 죽어서 받든 내가 1년 연금액 이상액의 차액이 분명하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저는 1,000만 원 이상의 이 차액이 작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시는 56세 남성 12년 납 70세 계십니다. 기존 연금은 2021년 7월 달에 가입하셨는데요. 12년 납하고 70세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가입 당시에는 53세셨거든요. 그래서 12년 납하면은 65세시죠.
그리고 의무 거치 기간이 5년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70세 개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12년 납 70세 개시를 할 수 있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56세에서 12년 납을 하게 되면은 68세가 되고요. 의무 거치 기간 5년을 넣게 되면은 최소 연금 개시 시점이 73세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분은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는 조금 어렵고요. 신규 연금이랑 비교를 할 때는 동일한 금액 10년 납 그리고 연금 개시점은 1년을 미룬 71세 개시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연금액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신규 연금으로 했을 때가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납입 기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기존에 12년 납인데 이거는 10년 납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보면은 기존에 연금을 가입하셨다면은 2033년 7월 달에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 9월 달 10년 납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2024년 9월 달에 끝나는 거죠. 이게 14개월 정도 보험료를 더 내는 겁니다. 납입 기간은 짧아졌지만 그래도 기존 계획보다는 14개월 정도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존의 해지 환급금이 92.9%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4개월 차에 보험료를 내고 남은 금액은 사실 남는 거죠. 남는 돈입니다. 이 돈은 리모델링 하고 난 후에 이득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제가 손익분기점 대신에 대체 납입 후 차익이라는 개념을 써놨습니다. 그게 3,195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존 연금은 70세의 연금을 개시하지만 신규 연금은 1년 늦게 71세의 연금을 개시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년 정도의 연금액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연금이 30만 원 정도 더 높긴 하지만 1년 연금액을 덜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10년간 연금 수령액의 차익이 한 1,300만 원 정도 나고요. 20년 동안의 연금 수령액의 차익은 1,0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까 해지 환급금 있죠? 해지 환급금에서 14개월 차의 보험료를 빼고 남은 금액 대체 납입 후 차익에서 내가 해지 시 손해본 금액 있잖아요. 아까 400만 원. 이건 빼야겠죠. 이걸 빼고 그리고 내가 만약 20년 정도를 본다면은 20년 시점의 수령액 차액 1,037만 원도 빼고 하면은 대략 한 1,600만 원 정도의 실질 이득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니까 연금은 1년 늦게 시작하는 대신에 30만 원 정도가 올라가고 내가 해지 시 손해액이 발생하고 대신 납입 기간은 줄어들고 이런 거 다 빼니까 대충 한 1,600만 원 정도 이득이구나. 그러면은 그래, 가자! 라고 선택하실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런 수고로움을 내가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무엇보다 연금액이 70세가 아니라 1년 뒤로 밀려난다고? 그러면은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 개인의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나이대, 가입 시점, 그 가입 당시의 상품들에 따라서 이 케이스에 대한 결과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교는 직접 해봐야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금 상담이 내가 2년 전, 3년 전, 4년 전 혹은 5년 전에 이 단리보증 연금 상품을 가입했는데 혹은 다른 연금 상품을 가입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금융상품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꼼꼼하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